개선해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개선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판교를 넘어가려고 머리도 감고 싹 했는데 아들내미가 들어오더니 아빠 오늘 나가지 마. 근데 또 제가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 자, 오늘 소식들이 좀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따뜻한 뉴스가 좀 떴는데요. 좀 보시면 FA 이제 이적의 이제 보상 선수, 그러니까 FA로 이적하는 선수들과 그들의 해당하는 보상 선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막 떴는데요. NC가 이제 최원준 선수가 NC에서 KT로 이적을 했고, 그럼 이제 KT의 보상 선수로 이제 NC가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준혁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윤준혁 선수가 내야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보시지는 못하셨을 건데, 그래도 이 친구가 꽤 아름아름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아주 괜찮은 선수로.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에 대해서 막 낱낱이 샅샅이 현미경처럼 이렇게는 알지 못하는데, 제 귀에 들릴 정도면 윤준혁 이런 얘기가 좀 들릴 정도면 꽤 쏠쏠했던 친구고, 저는 지금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놀랐냐 하면 윤준혁 선수를 데려가는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윤준혁 선수가 묶이지 못했다라는 게. 근데 이제 보시면 최원준 선수가 A등급 선수였잖아요. 아마 A등급 선수여서 윤준혁 선수가 못 묶였을 겁니다. 아마 25명, 30명이었으면 묶였을 가능성이 좀 저는 있지 않았을까? 과연 이제 NC에서 저 친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사실은 NC가 은근슬쩍 이제 내야가 완전히 젊은 친구들로 세대 교체가 다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백업 선수들의 경쟁을 조금 더 시켜서 뎁스를 좀 늘려야 되는, 두텁게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윤준혁 선수를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요건 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 기억합시다. 이게 뭐냐 하면 장정석 전 단장, 그 다음에 김종국 전 감독이 금품 수수에 관련된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다 됐어요. 근데 KBO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린 거죠. 김종국 전 감독은 현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현역은 코칭 스텝입니다. 그날로서부터 50경기 출장 정지. 장정석 전 단장은 KBO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영구 자격 실격.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에 함께 오늘 같이 제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봉중근. 음주 후 킥보드 운전으로 웃으면 안 되는데 사회봉사 40시간. 제가 왜 갑자기 웃었냐 하면, 남들은 뭐 돈 받고 뭐 금품 수수하고 뭐 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술 마시고 킥보드 비키세요 이거 하지 말라니까. 진짜 그놈의 킥보드 진짜 위험하다니까. 진짜 재방송 보시는 분들 이 킥보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그리고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무슨 일을 했고 뭐가 어땠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다시 그걸 되새김질할 필요까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냥 그랬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박동원이 LG에 왔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박동원이 LG에 와서 우승 2번 했다. 이걸로 끝. 다음은 뜬금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류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류권 마지막 시즌, 5년차 마지막 시즌이었던 이 두산의 보류권이 있었던 플렉센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 플렉센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임팩트를 보여줬다. 그래서 사실은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투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은 전통적으로 오른손 정통파 투수를 상당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플렉센 같은 친구들, 예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많죠. 그런 유형의 선수들. 근데 플렉센이 다시 온다고 해서 그러면 로그, 그 다음에 플렉센 이렇게 원투펀치가 이루어지면 꽤 볼만한. 단 플렉센은 예전에
9위를 그대로 갖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걱정할 정도면 팀에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 이제 선택은 했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또 내년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두산 팬 여러분들과 타팀 팬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가워요. 그리고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류현진 선수가 예비 엔트리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WBC. 근데 이건 캠프 명단이에요. 근데 누가 빠졌냐면 김서현 선수가 빠졌어요. 김서현 선수 빠진 자리에 류현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도 캠프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그 일본 해설자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다케다 가즈히로가 한국이 약해졌다. 그것이 이번 평가전을 본 첫 번째 감상이다. 예전에 본인이 대표팀을 뛸 때는 정말 한국은 상대하기 싫은 팀이었다. 너무너무 까다로운 팀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팀이었다. 그런데 이번 평가전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까 제목 워딩처럼 솔직히 지금 이 투수진이라면 대만도한테도 질 것 같다 라는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 투수진이라면. 제가 이 기사를 굳이 왜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 찾아서 보여주느냐. 저는 류현진 선수의 캠프 합류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류현진만한 투수가 없다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가 없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야구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보다 환경도 뒤져있고 인구도 적고 야구 하는 선수들도 적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럼 왜 비볐죠? 예전에는 더 많았나요? 이건 분명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환경이 더 안 좋았을 때는 일본과 비등비등했고 모든 스포츠가 구기 종목이 오히려 앞섰고 지금은 우리가 환경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신체적인 능력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왜 가면 갈수록 떨어질까? 경쟁력을. 그리고 다시 찾는 선수가 이제 40줄이 가까워지고 있는 류현진 선수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수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만 치부할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요번에 노경은 선수도 포함됐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젊은 선수들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와이스가 저는 한국 시리즈에서의 그 엄청난 투구가 결정타가 됐던 것 같아요. 최대 $10,000 1+1의 휴스턴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와이스가 우리나라에 정식 외국인 투수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 첫 스타트가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재계약을 하고 그 재계약 한 해에 팀이 완전 스텝업을 하면서 제일 큰 무대인 한국 시리즈까지 밟았고 그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큰 무대에서의 엄청난 피칭이 확실하게 눈도장을 전 찍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와이즈 가족들이 지난번에 저도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미국에 돌아가서도 미국은 아시잖아요. 문 열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도 신발 신고 다 다니잖아요. 근데 와이즈 가족들은 완전히 한국식에 적응이 돼갖고 현관 밖에다가 신발 벗고 그냥 그 사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기사로.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 관심이 이제 특별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꿈이 있고. 근데 그 목표와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젊은 날을 보내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건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차내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고 하시겠지만 이건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치리노스와 토로스트가 메이저리그를 오스틴이나 간다고 했으면 저는 오케이 그렇지 우승을 이렇게 했는데 가는 게 맞지 얼마나 잘했으면은 미국에서 원하겠어 한데 걔네들은 안 원하나 봐 하나도 한 개도 걔네는 간다는 얘기가 없어. 걔네는 뭐 미국에서 관심을 보이네. 미국의 별 하나도 안 보여 걔네는. 야 걔네 우승을 만든 애들인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니? 아 참 신기해 정말. 그러니까 일단 와이즈가 가는 길은 상당히 축하를 해줘야죠. 폰세는 토론토에
441억짜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또 어저께인가는 또 샌디에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조금 더 개런티를 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폰세 와이즈가 간다고 해서 한화의 야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화 팬 여러분들의 아쉬움은 폰세와 와이즈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원투펀치가 있을 때 우승을 했어야 된다. 그 명분. 그러니까 그만큼 한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이 적기 아니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한화의 야구는 폰세 이글스, 와이즈 이글스는 아닙니다. 특정 선수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 팀은 별로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 맛을 봤으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탄탄해지고 발전을 해야죠. 분명히 한화는 당분간 강팀에 있을 겁니다. 다음 LG 투타 핵심 다 잡았다. LG 우승지역 외국인 3인방과 재계약.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보통 이런 거잖아요. 아 후라도 잡을 수 있을까? 아 디아즈 잡을 수 있을까? 그 제가 뭐라 그랬죠? 삼성은 후라도와 디아즈를 재계약하는 게 무조건 외부 FA보다 우선순위 1순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아 오스틴 재계약해야 되는데 아 치리노스 뺏기면 안 되는데 아 토로스트 뺏기면 저는 1도 걱정 안 했어요. 구단에서 야 재계약하자 그러면 네 오케이 땡큐 1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꺼번에 다 발표하잖아요. 우르르 좋아 잘했어. 자 오늘 메인 이벤트 저는요 퉁어게인 하면서 우리나라 그 야구 팬 여러분들의 유치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퉁어게인의 뜻을 알고 저는 그게 아주 심오하고 아주 정말 속 깊고 정말 저는 저 같은 신세대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말 엄청난 의미의 퉁인 줄 알았더니 그냥 배우 유퉁님 닮으셔갖고 퉁어게인이었대. 자 그건 그거고 일단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두산 왕조 시절에 두산 빠따들 개 사기꾼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법적으로 나쁜 새끼들이라고. 잘 봐라. 지난번에 한번 읊어드렸잖아.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디아즈, 최영우, 김영우 이게 1, 2, 3, 4, 5, 6이야. 이게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웬만한 오른손 투수는 삼성전에 선발 나가면 안 돼요. 아 미친놈들 저 타선을 어떡하지? 아 또라이들. 아 거기에 이재현, 강민호, 류지혁 미친놈들이네. 도라이들이 도라이들. 아 웃겨 막. 그런데 중요한 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돈 1억 2억 심지어 박혜민은 10억 차이가 났는데도 됐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돈이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나를 인정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만들어주는 여기 오히려 기아보다 총 액수는 적었대잖아요. 그런데 왜 최용우 선수는 삼성이었냐 하면 기아는 1+1 개런티 1 그거 보고 1년 할지 말지 삼성은 NO 개런티 2. 어제 제가 기아의 현재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최용우 선수와 양현종 선수를 접근하는 생각이 제 딱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야 굳이 우리가 저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한테 끌려다녀야 돼?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스탠스가 아닐까. 그래서 그 조건에 남을 거면 남고 아님 말고. 근데 분명히 다른 거를 생각을 해서 옮기면 옮길 거다. 근데 그게 바로 보장 기간인 거죠. 아무튼 삼성이 내년에 엄청 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에 대한 그 얘기는 나중에 삼성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삼성이 내년에 외국인 투수들까지도 지금 다 아시아 쿼터까지 탁 짜여졌고 이제 박승규 선수 부상에서 돌아오고 강민호 선수 이제 남았습니다만 숙제가 어떻게 될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요. 전 아직 삼성이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일단 강민호 선수 재계약까지 되면 1차적으로는 세팅이 끝날 겁니다. 근데 강민호 선수 계약하고 나서 다른 뭔가 어나더가 또 있다면 그때서부터는 진짜 여기 플러스 알파에 이어서 플러스 알파에 막 제곱 세제곱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때 되면 이제 내년에는 삼성이 진짜 이를 가는 시즌이 될 테니까 내년에 삼성의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전 내년에 한화의 행보, 삼성의 행보 너무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한화는 한화대로 외국인 투수 폰세 와이즈 없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이제 강함을 보여줄 거고 삼성은 올해 또 최강 타선이었는데 저기에 저분까지 오셨으니 난리 부르스를 칠 거고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부담 분석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썰로는 내부에서 한 명 잡고 아직 한 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강민호 선수고 한 발은 이제 제가 그때 예상해드렸던 김범수 쪽에 한번 포커싱을 해보는 게 어떨까? 삼성 입장이라면 제가 삼성 입장이라면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소식들이 좀 많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야구로 소통하면서 여러분 그 비시즌에도 심심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구독, 응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야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